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달콤한 나의 도시라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을 지은 정희현 작가는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를 수료한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입니다. 2002년 단편소설 낭만적 사랑과 사회로 제1회 문학과 사회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화려하게 등장한 그녀는 등단 초기부터 독특한 문체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문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희현 작가의 글쓰기는 문학적 엄숙주의를 뒤집는 발칙하고 불온한 상상력이 특징입니다. 그녀는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톡톡 튀는 문체로 신세대 로맨스와 도시인들의 삶을 탁월하게 포착해냅니다. 이효성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하며 그 문학성을 인정받았고 특히 단편소설 삼풍백화점으로 받은 제51회 현대문학상은 그녀의 작품 세계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희현 작가는 현대도시 여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직장 생활, 연애, 결혼, 우정, 가족관계 등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적인 주제들이 담겨 있지만 그 속에서 발견되는 통찰은 결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끄집어내고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 사랑의 기초 마이너스 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반려견과의 동거기를 담은 산문집 어린 개가 왔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는 2006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된 정희현 작가의 등단 후 첫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출간 당시부터 30대 젊은 여성 독자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08년에는 최강희, 이선균, 지현우 주연의 SBS 금요 프리미엄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31살의 오은수입니다. 직장 생활 7년 차인 그녀는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미혼 여성입니다. 외부 업체 프리젠테이션에 어린 여직원 2명을 배경으로 데려가자는 부장의 질척한 요구쯤은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공을 지닌 그야말로 도시 생활에 적응한 직장인입니다. 이야기는 은수가 헤어진 지 6개월이 된 옛 애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결혼식 날 예상했던 분노나 질투, 눈물은커녕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하고 점심을 먹는 자신을 발견한 은수는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 건가? 하지만 곧이어 15년 지기 친구에게서 진절이 나도록 현실적인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었던 친구의 깜짝 결혼 발표였습니다. 소설은 은수와 15년 우정을 자랑하는 단짝 친구들인 유희, 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3명의 여성은 각기 다른 직업관과 연애관,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수는 직장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 엄마의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복잡한 관계의 망이며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 삶의 무대입니다. 정희현 작가는 이 도시를 달콤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은 순수한 행복이 아니라 씁쓸함과 달콤함이 공존하는 어쩌면 쌉싸름한 맛에 가까운 것입니다. 작품 속 명장면과 인상 깊은 구절들 소설의 첫 문장부터 정희현 작가의 독특한 문체가 빛을 발합니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래왔다. 선택이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항상 뭔가를 골라야 하는 상황 앞에서 나는 어쩔 줄 몰라 진땀을 흘려대곤 했다. 이 문장은 31살 은수의 내면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무거운 책임을 동반한다는 깨달음, 그리고 그 앞에서 망설이는 현대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은수는 자신의 삶에 내비게이션이 달렸으면 하고 바랍니다. 100m 앞 급커브 구간입니다. 주의 운행하세요.
인공위성으로 자동차 위치를 내려다보며 도로 사정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처럼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누군가 대신 정해서 딱딱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바라는 것은 커다란 인생의 방향이 아닙니다. 상사 뒷담화로 아침을 시작하고자 하는 직장 선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와 같은 사소하고도 예민한 문제의 정답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 은수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안녕, 2005년. 너는 나를 조롱했지만 나의 방식으로 나는 너를 사랑했다. 잘 가라. 내 31살. 뒤돌아보지 말고. 이 문장에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롱당했지만 사랑했다는 표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었던 시간에 대한 은수의 복잡한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은수가 새로운 남자 김영수와 처음 손을 잡는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겨우 손을 잡았을 뿐이다. 남자와 손을 잡은 것이 난생 처음도 아니다. 처음이라니. 친애하는 나의 옛 연인들이 들으면 뒷목을 부여잡고 쓰러지겠다. 그런데 묘하다. 내 손을 김영수의 손 안에 파묻었을 때 느꼈던 그 단단한 감촉이 다음 날까지도 뚜렷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의 연애를 경험한 31살 여성이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스킨십에서 설렘을 느끼는 모습은 나이와 경험과 무관하게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품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는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은수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숙한 인간의 태도라면 미안하지만 어른 따위는 영원히 되고 싶지 않다. 성년의 나를 통과했다고 해서 꼭 어른으로 살아야 하는 법은 없을 것이다. 나는 차라리 미성년으로 남고 싶다. 책임과 의무, 그런 둔중한 무게의 단어들로부터 슬쩍 빗겨나 있는 커다란 아이, 자발적 미성년. 이 구절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자신의 진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은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0살엔 30살이 넘으면 모든 게 명확하고 분명해질 줄 알았었다. 그러나 그 반대다. 오히려 인생이란 이런 거지 하고 확고하게 단정해왔던 부분들이 맥없이 흔들리는 느낌의 곤혹스레 맞닥뜨리곤 한다. 내부의 흔들림을 필사적으로 감추기 위하여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일부러 더 고집, 센 척하고 더 큰 목소리로 우겨대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기고 확신은 줄어든다는 이 통찰은 많은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은수는 깨닫게 됩니다. 느낀 점 공감과 위로의 문학 달콤한 나의 도시를 읽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공감의 힘입니다. 이 소설은 특별한 사건이나 극적인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공 은수는 영웅도 아니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도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평범한 31살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독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면서도 내심 불만을 느끼는 모습,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리감, 부모님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순간, 새로운 사랑 앞에서 설레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등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특히 30 전후의 여성 독자들에게 이 소설은 거울과 같았을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 커리어와 자아실현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대 여성들의 모습이 은수를 통해 생생하게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면서 느끼는 미묘한 외로움,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삶의 궤적과 자신의 진짜 바람 사이의 괴리, 부모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 등이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정희현 작가의 문체도 큰 매력입니다. 그녀의 글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때로는 신랄하며 때로는 서정적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체를 사용하면서도 문학적 깊이를 잃지 않는 그녀의 글쓰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여성 인물들의 우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은수, 유희, 제인 세 친구는 15년을 함께했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솔직함이 이 우정을 더욱 진실하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엄마의 불륜이라는 에피소드도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은수는 엄마를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완벽한 엄마, 희생적인 엄마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한 여성의 삶과 욕망을 인정하는 과정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소설이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입니다. 은수는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직장 생활은 힘들고 앞으로의 삶은 불확실하며 사랑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완벽한 어른이 되려 애쓰기보다는 불완전하지만 솔직한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배울 점 삶의 지혜들 달콤한 나의 도시는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나 직장인 이야기를 넘어서 삶에 대한 많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배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선택에 대한 태도입니다. 은수는 선택이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함께할지, 어떻게 살아갈지까지. 이 모든 선택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선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 작품은 선택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그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자신만의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성숙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른이 된다는 것을 감정을 억누르고 타협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으로 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런 의미의 어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의 역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완벽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은수와 부모님의 관계, 은수와 친구들의 관계, 은수와 연인의 관계 모두 복잡하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희현 작가는 이 불완전한 관계들이 바로 삶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은수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답이 없는 이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이 소설에는 특별한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출퇴근, 회사에서의 회의, 친구들과의 만남, 집에서의 시간 같은 일상적인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극적인 순간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소소한 선택과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합니다. 여섯째, 여성의 연대와 우정의 가치입니다. 은수, 유희, 제인의 15년 우정은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함께하는 이 관계는 여성들에게 동료 여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일곱째, 세대 간의 이해입니다. 은수가 엄마의 불륜을 알게 되는 장면은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부모도 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부모 세대가 걸어온 삶의 무게와 그들도 자신만의 욕망과 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여덟째,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이 소설은 로맨틱한 사랑을 다루지만 환상적이거나 이상화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설레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불확실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사랑임을 은수는 배워갑니다.
깨달은 점 삶에 대한 성찰 달콤한 나의 도시를 읽으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나이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느낍니다. 30이 되면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며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수를 통해 우리는 그런 기준들이 얼마나 임의적이고 개인의 삶과 맞지 않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은수는 소설의 끝에서도 여전히 많은 것이 불확실합니다. 새로운 사랑이 어떻게 될지, 직장에서의 미래가 어떨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삶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은수는 때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른이 되기 싫다는 것, 친구의 결혼을 순수하게 축하하지 못하는 것, 엄마의 불륜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것 등은 좋은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인 척하기보다는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보통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은수는 자신을 키 보통, 몸무게 보통, 얼굴 보통, 가슴 크기 보통, 옷 입는 센스 보통, 학벌 보통, 집안 사정 보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조적인 표현 뒤에는 특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읽어가면서 보통이라는 것이 결코 평범하거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독특하고 의미 있으며 보통이라는 범주 안에도 무수히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집니다. 31살이라는 나이는 은수에게 애매한 지점입니다. 더 이상 젊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중년도 아닙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런 애매함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은 이 과도기적 시간이 삶에서 가장 풍부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와 경험의 지혜가 공존하는 이 시기야말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도시라는 공간에 대한 의미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도시는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은수에게 도시는 달콤한 곳입니다. 물론 이 달콤함은 순수한 달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쌉싸름함과 쓴맛이 함께 섞인 복잡한 맛입니다. 도시는 외롭고 힘들지만 동시에 가능성과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익명성 속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통해 문학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정희현 작가는 특별한 사건 없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독자들을 깊이 몰입시키고 감동시킵니다. 그녀의 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문학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거창한 주제나 극적인 사건 없이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는 것. 맺은 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 달콤한 나의 도시는 2006년에 출간된 소설이지만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들이 겪는 고민과 감정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사랑, 우정과 가족,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소설이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것이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은수의 고민은 나의 고민이고 은수의 일상은 나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은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희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불확실해도 괜찮다는 것, 때로는 어른답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1살의 은수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달콤한 도시를 살아갑니다. 그 도시는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쓰디쓰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느낀 가장 큰 위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민과 불안, 기쁨과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정희현 작가는 그 공통의 경험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우리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서 삶에 대한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것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하고 확신보다는 의문을 소중히 여기며 도착보다는 여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31살이든 20대든 40대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은수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며 때로는 어른답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는 그 인간다움을 긍정하고 축하하며 위로하는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달콤한 도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불확실해도 때로는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희현 작가의 달콤한 나의 도시, 단순한 소설이 아닌 삶의 안내서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이 책을 통해 위로받고 공감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